자, 이제 삼형식 시작하겠습니다. 3쪽이네요. 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삼형식 문장은요, S는 V다 O를 문장의 대표적인 형태죠. 영어 문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삼형식 문장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S는 V다 O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어보다 더 앞자리는 당연히 부사고, 문장이 끝나니까 당연히 또 부사가 나오겠죠. 자, 이 명사 자리죠. 그래,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명사 자리에는 명사구나 명사절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구가 나오게 되면 명사구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to나 ing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오를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동사 뒷자리에 명사가 나온 형태인데, 동사 뒷자리에 명사, 동사 앞에도 명사, 이 두 가지의 명사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구조가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 자, 문제는 여기서요. 명사구가 to 부정사가 쓰였다면 이 목적어 자리에도 이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고, 이 명사구가 ing가 쓰였다면 목적어 자리에도 ing를 쓰는 것이 맞다. 요런 좀 소소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명사절에서는요, 주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절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죠. 요렇게 if절은 주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게 되죠.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그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는 if, whether를 둘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명사절에서 that은 뭐뭐라는 것,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더라? 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인 것. 그래서 if, whether 의문사는 다 뜻이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인지, 인가, 이냐, 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목적어 자리에는 if를 못 쓴다는 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보시면은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를 뭘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을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을를이 본래는 우리가 목적어를 을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보면은 을를로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마치 전치사를 쓸 것 같은데 우리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쓰게 되면 다른 뜻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틀려버리거나 그런 동사들이 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제일 처음에 우리는 동사를 찾는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devote라는 동사가 있네요. 바치다, 이런 의미네요.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당연히 동사 앞자리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she, as, 는이 되겠고, she 뒤에 보니까 the rest of her life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자, 그녀의 삶의 나머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the rest를 휴식 이렇게로 해석하는 친구 없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여자는 사람이고 the rest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개는 서로 다르더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S는 V다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명사랑 서로 다르니까 우리는 이걸 O를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녀는 그녀의 삶의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끝나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굉장히 특이하죠. devote 바쳤습니다. 어디다 바쳤는데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패턴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devote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어디다가 바쳤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뭐뭐가 비워져 있는 말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어디에니까 어디 뒤에는 당연히 명사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help라고 하시면 안 되죠. to 부정사랑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그녀의 삶의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S는 V다 O를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가볼까요?
자, 동사를 먼저 찾아주시면 노우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라고 했었죠. 각각의 동사 앞에 주어를 찾아보시면 we라는 애가 있고 is라는 동사의 앞자리에 주어를 art로 찾는 친구는 없겠죠. art 앞에 보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is 앞에 주어는 taste가 되겠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연결됐으니 접속사가 바로 that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애들하고는 신경 끄시고 이 접속사부터 뒤에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끝까지가 바로 한 개의 덩어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을 찾으세요 라고 하니까 요따만큼이 합쳐서 한 개의 덩어리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절이라고 부르는데 누구 자리에 있냐라고 보았더니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S는 V다 뒷자리에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죠. 요따만큼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더라? 오를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어쨌는데요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S는이었고 V 다였고 오를 자리에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명사절이 나왔을 때 이 대절이라는 녀석은 요 대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한 내용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누구는 어쨌는데요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S는과 V 다 사이에 있는 말은 싹 다 뭐시기라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그래서 art에서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명사가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는 는, 할, 의 세 개 중에 한 개로 무조건 끝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술에서가 아니고 예술에서의 테이스트, 입맛은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 이상한 해석이 되죠? 여기서 취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술에서의 취향은 뭐입니다? subjective matter, 주관적인 matter니까 문제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S는 V다에서 요 다자를 반드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예술에서의 취향은 주관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that을 따로 해석을 하죠. 라는 것까지만 해석을 했는데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시 르를 붙여주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술에서의 취향은 주관적인 문제이다. 라는 것을 여기까지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조동사, 동사, 원형은 무조건 동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 다음에 What kind of career you're interested in? 비동사가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동사 앞에 주어를 찾아보시면 자, 여기 주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요 유 앞에는 접속사가 지금 안 붙어 있어요. 얘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르죠. 주절의 주어는 S는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what이라는 접속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의문사 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얘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르죠. 종속절의 주어는 또는 의미상 주어는 이런 애들은 S는이 아니고 S가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너는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야는 다자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다자를 살릴 수는 있지만 다자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야지 되는데요?
앞에 요 what이라는 애가 의문사였어요. 그러면 의문사일 것 같으면 뒤에 있는 애가 평서문처럼 생겼어도 실제로는 내용 자체가 의문문이었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인지, 인가, 뭐 이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의문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보다 더 앞에 있는 말은 신경 끄시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안 나오니까 끝까지를 한 개의 덩어리로 해석을 해줍니다. 너는 써야 합니다. 뭘 써야 되는데요? 누가 어쨌냐를 써야 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in your cover letter는 뭘까요? in your cover letter는 당연히 얘는 전치사이고 cover letter가 명사가 되겠죠. 요만큼을 이렇게 묶어서 버리시면 결국은 전명은 어디에 써야 한다라는 형태가 되니까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는 무조건 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에 해당하니까 전명은 부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해석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당신은 커버 레터에 써야 합니다. 뭘 써야 되는데요? What kind of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종류의 커리어, 커리어는 직업 뭐 또는 뭐 경력 또는 뭐 이력. 그럼 여기서는 그냥 직업이라고 합시다. 무슨 종류의 직업? 제일 뒤에 보니까 전치사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필요한 애가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무슨 종류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커버레터에 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커버레터가 무엇일까? 뭐 표지, 편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취업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라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 커버레터를 번역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력서는 주로 우리가 resume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하고 이 취업할 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뭐 보통 공채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요.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직업을 고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다가 진짜로 편지를 써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거 잘하고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 저를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담당자한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편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커버 레터는 뭐 이력서보다는 자기 소개를 하는 편지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좀 더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좀에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당신의 자기소개 편지에 써야 됩니다. 뭐를?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써야 합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31번 보시면요. 자, 동사를 먼저 찾아보시면 hide라는 동사의 hide, hid, hidden 이렇게 3단 변화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 동사 hide의 과거형을 찾았고요. The thieves는 여기 더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명사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처음 나온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 얘는 thief, thief, 도둑이었었죠. 그래서 이 도둑, F로 끝났으니까 V로 끝나고 고치고 ES를 붙인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도둑들은 이라고 되어 있고 behind는 뭐뭐 뒤에니까 당연히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는 어디에에 해당했으니까 부사니까 부산 버리고 나면 동사 뒷자리에도 themselves라고 해서 뭐가 나오는데
얘랑은 원래 같으면 보어가 되고 다르면 목적어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살펴보니까 이 셀브즈라는 애는 누구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두 개는 서로 같은 사람을 나타내죠. 그 도둑들과 그들 자신 이렇게 되면 서로 같아져 버렸습니다. 아, 같은데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려면 이 목적어 끝에 셀프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어를 제귀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구나.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는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같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같아지면 셀프를 붙여야 합니다. 자, 그런 대명사를 우리는 제귀 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해석을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그 도둑들은 담장 뒤에 자기 자신을 숨겼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겠죠. 여기서 잠깐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타동사 뒤에 무슨 셀프가 붙으면 자신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자신을 뭐뭐 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다 이렇게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을 숨겼다나 그냥 숨었다나 뭐 같은 말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부터는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를이 아니니까 이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엔터라는 애는 들어가다 라는 뜻인데요.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엔터 뒤에 into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다른 말이 있어요. enter into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건 start라는 의미가 되죠. 어떤 사업을 시작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추상적 영역에 진입하다. 그래서 enter into는 start. 그래서 뒤에는 항상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뭐 사업이 나오거나 뭐 새로운 일이 나오거나 그냥 enter 뒤에 어떤 공간,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나오려고 하면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라는 뜻인데요. 떠나려고 하면 뒤에는 어떤 장소가 나와서 어디를 떠나다라고 하지 않죠. 어디에서 떠나다죠.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이 전치사 from을 쓸 것 같은데 이 leave 뒤에는 from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leave 뒤에는 완전히 전치사를 못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leave 뒤에 전치사를 for를 쓸 수가 있어요. 요 for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ave가 나오는데 점점점이 나오고 제일 뒤에 behind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뭐를 뒤에 남겨두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자, mention은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하다니까 뭐 of 따위를 쓸 것 같지만 mention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discuss는 토론하다, 뭐를 토론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토론하다죠. 그래서 discuss about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살펴보시고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Some of the students entered the classroom unnoticed by their homeroom teacher. 자, enter라는 동사를 찾아주셨고 주어는 students,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아이라 그랬죠.
some이 주어죠. 그러면 some of the students. 그래서 그 학생들의 몇몇은 S는이 되겠고,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다. 오를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지만 뭐 교실을 들어갔습니다가 말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at이나 in이나 뭐 이상한 전치사 따위를 쓰면 다 틀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S는 V다, O를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이 끝나고 있는 unnoticed에서 이 PP는 동사는 아니겠죠. 그럼 얘는 PP가 될 것이고, 문장이 끝나고 있는 PP는 누구 자리? 부사 자리의 PP.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사 자리의 PP,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 분사 구문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인체로 뭐 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대체로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홈룸 티처니까 담임 선생님 이 정도만 합시다. 담임 선생님한테 노티스 되어지지 않은 채로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노티스는 알아차리던데 알아차려지지 않은 채로, 그래서 이거는 들키지 않고 또는 뭐 담임 선생님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33번 동사를 찾아보시면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 cannot leave는 조동사 동사 원형 합치면 무조건 동사, 주어를 찾아보시면 that이랑 he가 나왔죠. 이 that은 뭡니까? 이 that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어 앞자리에 있는 that, 바로 얘가 접속사구나. 명사 뒷자리에 있으니까 명사 뒷자리에 있는 that은 무조건 관계 대명사입니까? 아니요. S는 V다. he랑 누구를? 스테이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스테이지는 무대라는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고 무대는 안 사람이잖아요.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무대를 떠날 수 없다. 무대에서 떠날 수 없다가 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S는 V다, O를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어이구, 접속사가 나왔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명사 뒷자리인데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유하고 이유의 내용하고 서로 동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동격의 대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또 어떤 선생님들은 the reason, 이유입니다. 뭐인 이유입니다. 이 대절이 마찬가지로 얘를 수식을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the reason 뒤에는 관계 부사 why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that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접속사라고 판단하는 선생님. 두 번째, 관계부사 y의 대신이다. 그래서 y를 대신 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뭘로 할까요? 관계부사의 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그것이 바로 그가 무대에서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무대를 떠난다라는 말은 무대에서 뭐 합니까? 무대에서 연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숨은 속뜻은 뭡니까? 연기를 그만두다. 그만두다에서 연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4번 보시면 Did the boss mention the traffic accident? 자, 의문문이니까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 그러면 진짜 동사가 mention이다. 그러면 the boss가 S는이겠죠.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해석을 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스는 언급했니?
그러면 boss랑 traffic accident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를인데, 그래서 보스는 뭐 사장님 내지는 상사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니?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도 이제 영어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건 원래 르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보통은 요즘 사람들이 르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영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국어가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자, 보스가 트래픽 액시던트를 언급했니?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35번. 자,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장이 나왔죠. 동사가 appreciate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다 따져보아도 다시 동사처럼 생긴 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S는 V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appreciate는 뜻이 하도 많죠. 그래서 appreciate는 첫 번째 뜻이 뭐 이해하다, 두 번째 뜻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상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썼을까? 여기서는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 살펴볼게요. 나는 고마워합니다. 뭘 고마워하는데요? 유가 아니고 유얼이네요. 웬 소유격? 소유격이 왜 나왔지? 아, ing구나. 그래서 이 명사구라는 애가 ing 혼자서 명사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의미상 주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and라는 애가 보이네요. 뒤에 한 개 더 나오죠. 그러면 요만큼이 youall부터 with me까지가 한 개의 명사구이고, 그 다음에 giving부터 offer까지가 또다시 한 개의 명사구이구나. 명사는 뭐 한 단어겠지만 명사구는 to랑 ing,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짧은 애가 절대로 아니라 누가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엄청나게 긴 애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잘 해줍니다. 너의라고 해석을 하지만 안 되겠죠. 의미상 주어니까 당연히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직책의 세부 사항을 토론한 것과 give라는 동사는 사형식이죠. 나에게 시간을 뭐 할 시간? to consider your offer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것, 준 것, 주는 것, 준 것. 어느 게 맞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명사구에 to도 있고 ing도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면 to는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고 ing는 이미 한 것,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얘를 토론한 것, 했던 것, 그 다음에 기빙도 마찬가지로 주었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이 의미상 주어는 여기도 한번 걸리고 여기도 한번 걸리겠죠.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직책의 세부 내용을 토론했던 것, 그 다음에 나한테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볼, 고려해 볼 시간을 주었던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35번 좀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조금만 내려서 볼게요. 자, 36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옆에 attend가 나오네요. 그냥 attend라는 애가 있고 attend to라는 애가 있고 attend o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싹 다 뜻이 다릅니다.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on은 누구를 돌보다.
원래는 시중들다 라고 하는데요. 누가 요즘 시중듭니까? 그냥 돌봐주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attend to는 뭐에 주의하다, 조심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ttend 종류는 전치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approach는 뜻이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니까 to를 쓰고 싶겠지만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marry는 누구와 결혼하다. 그래서 누구와니까 with를 쓰고 싶겠지만 쓰시면 안 되죠. 근데 이 with marry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be married가 되면 전치사가 살아납니다. to를 쓸 수도 있고 with를 쓸 수도 있는데요. 누구한테 시집가다, 장가가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to가 나오는 것이고 누구와 결혼하다니까 누구와니까 with를 씁니다. 자, 우리는 요즘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한테 시집가다, 장가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까? 누구와 결혼하다를 많이 씁니까? 이 늙은이들이 시집가다, 장가가다를 많이 쓰고 누구와 결혼하다는 누구한테 시집을 갑니까? 그게 아니고 둘이 서로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평등 개념이 더 많이 자리를 잡으면 with를 쓰겠죠. 우리 사회는 아직 덜 평등하죠. 그래서 be married to를 훨씬 더 많이 쓰더라. 그래서 with를 더 쪼매 쓰더라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resemble은 누구를 닮다, 누구를 닮아요, 누구와 닮아요. 누구와 닮아야지 맞죠. take after, accompany, 동반하다, 수반하다. 동반, 수반이 너무 어려운 뜻입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다 이런 뜻이죠. 자,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6번. We all, 우리 모두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we all, 요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all of us, 우리 모두는. 그런데 we all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요때 all은 부사예요. 모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we입니다. have to attend가 합쳐서 동사가 되겠죠. 참석해야 됩니다. 뭘 참석합니까? 우리랑 미팅은 서로 다르니까 all이겠죠. 그러면 미팅은 남자 여자 만나서 날리는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 그 미팅이 아닙니다. 요거는 회의라는 뜻이네요. 우리는 회의를 참석합니까? 회의에 참석합니까? 애가 맞겠죠. 애.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고 the regular니까 정기회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기회의에 참석해야지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너는 누군데요? scheduled 는 명사 뒷자리에 있는 애니까 얘는 형용사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말로 예정된 정기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37번. 자, 산드라라는 애가 있네요. Get out of car. 자, out of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그러면 그녀의 차 밖으로. 그러면 이때 gat은 도착하다가 원래 개념이죠. 그러면 그녀의 차 밖으로 도착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렸다. 자, 그리고 나서 approached the guy. the guy는 뭐 놈, 녀석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가볍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놈, 녀석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그렇죠. 그냥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명사 뒷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형용사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부사라고 판단을 할까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 the car behind he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전명이니까 그녀 뒤에서 차에서 접근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녀 뒤에 있는 차 안에 있던
녀석에게 접근했다. 이게 더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면 편한 걸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부사로 해석을 했을 때는 누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줄 것이고, 이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차 안에 있는 녀석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맞을 것인지 어느 게 더 나아 보입니까? 차에서 접근했다가 맞아요. 차에 있는 놈한테 접근했다가 맞아요. 자, 한번 해석을 해봐도 뭐가 맞습니까? 아, 차 안에 타고 있던 그녀 뒤에 있던 차에 타고 있던 녀석한테 접근했습니다.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전명은 무조건 부사인 것이 아니고 해석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지 판단을 해보시고 형용사로 꺾을 것인지 부사로 꺾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샌드라는 그녀의 차에서 밖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있던 차 안에 있던 녀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자, 샌드라랑 더 가이는 서로 다른데요. 에게 요렇게로 해석을 했죠. 무조건 오를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38번. 요건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It is의 동사. 그러면 it은 주어 자리에 있는데 주어 자리에 건방지게 it이 나와. 어디서 건방지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어이구 기네. 가다 보니까 뒤에 to가 나와.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이 it은 가짜 주어구나. 가짜 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to 부정사 얘가 진짜 주어구나.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nowadays 요즘 매우 흔합니다. 까지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marry a foreigner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결혼해요. 외국인과 결혼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맞겠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요즘 매우 흔합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 자 39번 그는 닮았습니다. 누구를? 할배를 어디에서? appearance는 등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모라고 할게요. 같은 말은 그냥 look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외모에서 닮았습니다. 그냥 no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not이라는 애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 not은 무조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앞에 여기에 있는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외모에서는 할배를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캐릭터는 성격에서는 할배를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not이 혼자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할 때는 not이 동사랑 같이 있지 않을 때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다 생략되었다. 앞에 있던 동사와 동사의 부수적으로 딸려 있던 애들이 다 생략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맞죠? 자 40번 I am supposed to accompany Tom to the party tonight. 자 해석을 해보시면 나는 동사가 am까지만 동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be, 삐리리, to까지 합쳐서 요거를 한 개의 단어 취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동사가 되면 동사 원형 앞에 있는 be, 삐리리, to는 마치 조동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e supposed to는 첫 번째 뜻은 will의 개념이고 두 번째 뜻은 should 또는 must의 개념입니다. 나는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는 뭐 하기로 되어 있다. must보다는 should가 조금 나아 보이죠?
너무 강력한 거죠. 뭐 참석 안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톰을 수반하기로 되어 있다. 톰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오늘 밤에 열리는 파티에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오늘 밤에 그 파티에 톰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톰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갈 겁니다. 뭐 요 정도의 해석이 되겠다. 자, 조금만 더 내립시다. 자, 3형식 문장 2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41번 오늘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이 reac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reach는 도달하다. 어디를 도달하답니까? 어디에입니까? 어디에 도달 또는 뭐 도착하다. 이렇게 쓰는데요. 같이 바꾸어 쓰면 arrive라는 동사는 얘는 자동사예요. 반드시 전치사를 쓰셔야 되고 다른 표현은 get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네요. get은 in, at을 쓰지 않습니다.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reach, get to, arrive in, arrive at. 그러면 reach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am, 주어, I, 그러면 if는 당연히 접속사. 그래서 만약에 나는이 아니고 내가라고 한다 그랬죠. 접속사가 붙어있는 주어는. 만약에 내가 너무 패시브, 너무 수동적이라면,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있는 동사는 절대로 다자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요 접속사의 뜻이 요 다자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뭐라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수동적이라면 그 다음에 나는 will not reach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어디를? 나의 destination은 목적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목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지는 장소 개념입니다. 장소 개념이고 목표는 이 좀 추상적인 목표 개념, 추상적 개념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무 수동적이라면 목적지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겠죠.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